네, 오늘 시장에서 특징적으로 움직였던 종목들을 체크를 해보고 거기에서도 전략에 대한 좀 팁까지 들어보실 수가 있는 시간입니다. 마제스터 전문가 연결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제스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목들 움직이는 거 보면서 뭐 지난주와는 좀 달라진 특징들이나 이런 부분 좀 잡으신 게 있는지 먼저 좀 여쭤볼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조금 이제 시장이 대형주들의 좀 반등을 좀 노리는 이런 모습들이 좀 보이다 보니까 네. 종목군별로 약간 조금 침체되는 쪽이 나오고 또 아무래도 또 다시 한번 그 새로운 모멘텀을 찾는 오늘 뭐 특징적인 건 아무래도 이제 창투사들이 대거 좀 상한가를 좀 기록했다는 게 좀 특징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 시간 통해서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세하게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거래량 좀 실렸던 종목 먼저 체크를 해볼게요. 네, 자 오늘 거래량이 증가한 종목군들 중에서 이제 두 종목 정도를 오늘 시장에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위비스가 오늘 1,600만 주 이상의 거래가 터지면서 6%로 마감을 좀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세우글로벌이 1,200만 주의 거래량이 터지면서 1%의 강보합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 두 종목의 특징을 잠깐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되면요. 자, 위비스는 아무래도 이제 일자리 관련 우리 테마 종목이죠. 예, 오늘 그동안에 바닥권 대비해서 꾸준한 저점을 높이는 이런 모습들이 좀 보이는데 금일 자리에서 대량 거래가 좀 터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주 후반 쪽에서 한번 이런 양봉의 시세를 좀 만들어낼 수 있는 요 거래량, 즉 금일 1,600만 주 거래량이 나왔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1,700에서 1,900만 주 정도 거래량이 좀 나오는 이런 시점에서 직전 고점 라인대, 즉 2,000원에서 2,500원 선 사이까지의 물량 소화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이 당분간 좀 움직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세우글로벌이 그동안에 아무래도 이제 우리 그 신공항 관련해서 바닥권 대비해서 굉장히 좀 큰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만은 전고점까지 어느 정도 그 상승이 바닥권 대비해서 거의 100% 가까운 상승이 좀 나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차익하는 물량이 나오는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좀 드렸던 윌비스하고 그리고 지금 얘기한 세우글로벌하고의 어떤 그 거래량에서 차이를 좀 느끼셔야 될 게 세우글로벌 같은 경우는 전고점 물량에서 이제 단기 본전 물량이 좀 나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단기 5일선에서 지지가 어떻게 강하게 나오는지 자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거래량이 증가를 했지만은 전자의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예 아직까지 뭐 매도 거래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세우글로벌은 일단 단기 상승폭에 대한 어떤 그 차익 물량들도 나오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앞에서 오늘 창투사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풀어주시겠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좀 상한가 종목들을 언급해 주시면서 좀 봐주세요. 그리고 오늘 뭐 빅텍 비롯해서 방산주들도 많이 움직였거든요. 이 두 섹터 좀 자세하게 체크해 볼까요? 네, 자 오늘 뭐 시장에서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이제 대북 관련해서 북한에서 이제 핵 실험 얘기가 좀 나오면서 우리 방산주들이죠. 예, 빅텍이라든지 스페쿠라든지 다 이들 종목군들이 상한가를 가는 모습들이 좀 굉장히 좀 특징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빅텍하고 그 스페코 이런 종목이 움직이면 시장이 바로 상승이 나올 수 없고 단기 조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우리 창투사들이죠. 제2의 벤처 붐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코스닥 시장의 활성화 방안 얘기가 나오면서 대성 창투라든지 그리고 N벤처 투자라든지 저가 종목군들이 오늘 뭐 대거 창투사들의 상승 흐름이 좀 이어졌었는데 상한가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들이 사실 이 대성 창투 같은 경우도 우리가 그 지난 12월 달에 대통령 선거를 하기 전에 미리 굉장히 큰 상승이 좀 나왔던 종목인데 단기적으로 시세가 어느 정도 일단락 마무리되고 나서 이 바닥 대비해서 또 다른 모멘텀으로 지금 올라오는 모습들인데 뭐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코스닥 시장 쪽에서 그동안에 지금 우리가 시장은 유통 시장이지만은 공모 시장, 발행 시장에서 너무 그 침체가 돼 있기 때문에 자금 조달, 즉 신규 상장된 종목군들도 굉장히 좀 올라오는 법 자체가 좀 더디게 움직임이 나옵니다. 그래서 창투사들의 어떤 그 지금 시세가 이번 주에 연속적으로 계속 그 움직임이 나온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또 2월 달, 즉 이번 주가 이제 1월 마지막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2월 달에는 3월 달에 또 코스닥 퇴출 기업이라든지 상장 폐지되는 종목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신규 상장된 종목군들의 움직임을 좀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겠고 뭐 대성 창투라든지 상한가 간 종목군들 보게 되면 우리가 저가 창투사들의 주가 움직임을 좀 유심히 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오늘 그 장 중에 빅텍이 또 상한가를 좀 기록하면서
장중에 상한가가 좀 풀리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만은 지난 금요일이었죠. 2,300만 주 이상의 대량 거래가 터졌습니다만은 또다시 시장에서 우리 지정학적 리스크, 즉 북한에 대한 어떤 그 피할 수 없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빅텍 같은 경우도 이 거래를 오늘 800만 주로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내일장에서 예를 들어서 아침에 10% 이상의 갭 상승이 나오게 되면 그 갭 상승 이후에 거래량이 1,500만 주 정도 나온다. 그러면 저는 단기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시장에서 주가의 상승은 일단락 주가에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고 단기 차익하는 관점으로 접근을 좀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스페코 역시도 그러한 모습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상한가는 기록하지 않았지만은요. 퍼스텍이라는 종목이 사실 방산주로서 분류가 되면서 오늘 올라왔습니다만은 이번 주 수요일 날 또 나로 발사 3차 발사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퍼스텍은 조금 관심 있게 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퍼스텍 비롯해서 나로 항공 우주 관련주들은 조금 시세가 이제 나올 수 있는 구간에 진입했다고 체크를 해볼 수 있을까요? 단기적인 시세 관점 우리가 좀 유효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네. 나로가 발사하는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재료가 노출이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네.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고점 만들어낸 종목들을 좀 볼까요? 여전히 호실적을 낸 종목들에서 일부 좀 고점을 만들어냈고 삼성생명이나 한국전력이 좀 다시 가네요. 오늘 고점이 나왔거든요. 전문가님 어떤 쪽 보셨어요? 자, 오늘 아무래도 이제 신고가가 나온 종목군 중에서 대형 섹터 중에서는 이제 증권주를 우리가 얘기를 꼭 해야 되겠죠. 사실 그렇습니다. 이제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지난 작년 12월부터 해서 기관들이 즉 시장이 강한 상승이 나오게 되면 기관들이 증권업종들을 강하게 좀 매수하는 포인트를 좀 볼 수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오늘 시장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IT 쪽과 자동차 쪽에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오늘 삼성증권이 강한 반등이 나왔고 신고가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 PJ전자라든지 미디어 플렉스라든지 이런 종목군들도 강한 반등 흐름들이 좀 이어졌었는데요. 일단 1차적으로 우리가 신고가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되면 이 PJ전자 같은 경우도 4분기 지난 12월 달에 4분기 실적을 등에 업고 주가가 굉장히 크게 올랐습니다. 근데 오늘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거래량이 57만 주 이상 대량 거래 터지면서 기관들도 한 3만 주 정도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종목군들은 신고가 나왔습니다만은 조금 좀 피해야 되지 않나. 즉 보유한 분들의 입장에서는 추세를 타면서 정비를 확산 구간에 있기 때문에 보유를 해야 되겠지만은 이런 종목군들은 거래량이 지난 2차적으로 10월 달에 7천원권에서 대량 거래 터졌죠. 그래서 그 거래를 가격권 위에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오늘 나온 거래량은 단기 조금 이제 재료가 노출되면서 실적에 대한 어떤 주가 상승이 좀 반영이 되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일단 매수보다도 이제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 단기에 조금 거래량이 70만 주 이상 터지게 되면 이제 매도로 접근을 좀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이런 종목군들은 아직 지수의 흐름들을 봤을 때 오늘 1940포인트 전후로 해서 마감을 좀 한 상황이고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은 증권주들은 지수가 상승이 나올 때 이번 타이밍에서는 조금 더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증권을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기관들도 10만 주 이상의 대량 매수가 유입됐기 때문에 직전 고점 라인 즉 우리 종합주가지수의 이번 타임의 반등을 제가 보고 있는 게 1960에서 70포인트입니다. 그러면 그 가격권까지는 증권주는 좀 보유하셔도 무방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금융 섹터보다도 일단 증권주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고 계세요. 은행이나 보험 쪽보다는요? 네, 맞습니다. 예, 저는 이제 증권주 쪽으로 조금 포인트를 좀 잡고 있고 보험주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지난번에 주가가 조금 이제 순환 키 맞추기 장세가 좀 진행이 됐을 때 삼성생명의 주가가 강하게 좀 올라왔었죠. 그래서 오늘 반등은 좀 있었습니다만 큰 상승보다도 증권업종들의 상승 여력이 무엇보다도 조금 우리가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삼성증권이 오늘 고점이 나왔습니다. 사흘 연속해서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점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코스피 지수가 1970라인까지 반등할 때까지는 금융주 연속적으로 특히 증권주 쪽에서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방송 추천주들 움직임도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정 기자입니다.